실험을 한 후에 데이터 분석은 필수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프 그리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많은 학생들이 그래프 그리기에 익숙하지 않고 제대로 된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엑셀에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래프를 보기 좋게 다듬는 방법을, 다음으로는 한 그래프에 여러 계열의 데이터를 그리는 방법을, 네 번째 영상에서는 오차막대를 표시하는 방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계획은 이런데요. 중간에 영상의 순서나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은 오피스 365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실험 데이터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엑셀에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먼저 엑셀에 빈 문서를 하나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와야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한 트래커 파일에서 데이터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시간, 위치, 속도 데이터를 선택해서 복사하고 엑셀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붙여 넣으면 C열의 데이터들은 숫자로 보이지 않고 샵으로만 보이는데요. 이건 데이터의 길이에 비해 열의 너비가 작기 때문입니다. 열의 이름을 나타내는 칸의 오른쪽 라인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열의 너비가 데이터의 크기에 맞게 조정이 되면서 숫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선택해 줘야 합니다. 먼저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그러려면 시간 데이터와 위치 데이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열의 제일 윗줄들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그 열의 모든 데이터들이 선택됩니다. 또는 해당 데이터를 마우스로 긁어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향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키를 이용해서 한 셀씩 이동하고 있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방향키를 누르면 그 방향의 가장 마지막 데이터로 한 번에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은 Shift 키를 누른 채로 방향키로 셀을 한 칸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연속으로 선택됩니다.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까지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키와 Shift 키를 잘 이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으니 직접 사용해 보면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프를 추가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스프레드시트 화면을 제일 위쪽 또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위치로 이동시켜 주세요. 데이터 끝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데이터의 정보가 나와 있는 가장 위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나중에 편합니다. 이제 상위 메뉴 중에서 삽입으로 들어가서 차트 중에서 분산형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여러 종류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물리 실험에서는 분산형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려는 자유낙하 물체의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위치와 시간 데이터는 서로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물리 실험에서 그리는 그래프는 대부분 분산형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이, 실험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릴 때에는 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점으로만 그려지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 데이터가 어떤 추세선을 따를지 명확히 알고 있을 때에 이 점들을 추세선에 맞는 식으로 이으면 됩니다. 추세선을 명확히 알기 전에는 점으로만 그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가로축과 세로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표시하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는데요. 가로축과 세로축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은 것과 같으니 반드시 이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선택되어 있으면 상위 메뉴에 차트 디자인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을 가로와 세로를 모두 추가해 줍니다.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시간이니 시간이라고 쓰고 단위는 괄호 안에 S라고 적겠습니다. 세로축은 위치라고 쓰고 단위는 미터를 적어줍니다.
논문을 쓸 때에는 보통 차트 제목을 잘 쓰지 않고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캡션으로 넣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보고서에는 차트 제목을 넣어주면 더 알아보기 편할 거예요. 이 그래프는 자유낙하 운동의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크기를 조금 키울게요. 이 실험 데이터에서 위치가 모두 음수이다 보니 가로축이 위쪽 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 제목을 위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려진 데이터를 보면 점들이 모두 띄엄띄엄 그려져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데이터를 모두 선으로 이어지게 그리는데요. 이 데이터가 어떤 함수를 만족하는지 알기 전에는 미리 선으로 잊지 마세요. 이 실험 데이터는 자유낙하 운동의 위치 시간 데이터이니 분명히 2차 함수를 만족시킬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추세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점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위에서 마우스 커서를 놓고 우클릭을 합니다. 추세선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 메뉴가 나타납니다. 메뉴가 잘 보이게 칸을 조금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잘 보이게 칸을 넓히면 다항식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다항식을 선택을 하면 차수가 2차 다항식부터 추세선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고 아래쪽에서 수식을 차트의 표시 항목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만족하는 2차 함수가 그래프에 나타나고 이에 해당하는 선이 데이터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표시된 수식의 글씨 크기를 키워보면 2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4.9624가 나왔어요. 이 값의 2배가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됩니다.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대로 가로축에 해당하는 시간 데이터가 왼쪽에 있어야 하고 세로축에 해당하는 속도 데이터가 오른쪽에 오도록 데이터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 데이터와 속도 데이터가 붙어 있지 않아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 데이터를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키를 이용해서 모두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시간 데이터로 돌아가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시간 데이터를 어느 정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시간 데이터를 모두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삽입 메뉴에 분산형 그래프를 선택해서 그래프를 넣어줍니다. 다른 방법은 A열의 제일 위쪽을 클릭을 해서 시간 데이터를 모두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C열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간 데이터와 속도 데이터가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삽입에 들어가서 분산형 데이터를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위에 나와 있는 문자가 그래프를 그리는 데이터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은 해제시켜 줘야 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도 차트 제목과 가로축, 세로축 제목을 넣어주고 크기를 키워줬습니다. 여기에도 추세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추세선 추가를 누릅니다. 속도 시간 데이터는 1차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선형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다항식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차트의 표시 항목에 체크해 줍니다. 이 수식에서는 1차 항의 개수가 중력 가속도의 값이 됩니다. 추세선을 클릭하면 추세선 서식 메뉴가 보이는데요. 엑셀에서 추세선 서식 메뉴를 살펴보면 표시할 수 있는 추세선이 몇 종류 없습니다. 이게 엑셀의 한계점이고요. 좀 더 복잡한 함수를 만족하는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세선을 나타내고 각각의 개수가 얼마인지 알아내려면 엑셀이 아니라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트래커를 이용해서 추세선을 그리고 개수의 값을 알아낼 수도 있긴 한데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추세선까지 표시하기는 했지만 보기에는 예쁘지가 않습니다. 과학 논문들이나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그래프 모양은 아니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그래프를 보고서에 넣을 만하게 보기 좋게 다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